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3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표결과 박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키기로 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습니다. 특히 당 중진을 중심으로 새 비대위 구성과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 요구 등을 의결한 지난 주말의 의총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오선의 조경태 의원은 오늘 당원 당규를 손질하는 것이 한 개인을 쫓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과연 민주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라고 직격을 했고요. 4선의 윤상현 의원은 의총 결정이 정치를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고 당을 죽이고 대통령을 죽였다는 표현까지 했죠. 이에 비대위 측에선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촉구권은 찬반 의견이 팽팽해서 표결을 통해서 결정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총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그 징계를 강하게 청구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표결까지 했었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의원분들이 86명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그렇게 중간 단계를 택하자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어요. 결의문에 발표한 것처럼 촉구라고 나왔죠. 이준석 전 대표를 추가 징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강경파와 온건파가 팽팽하게 맞붙었다는 지난 27일 의총. 결국 추가 징계 청구와 촉구, 불가 세 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붙인 결과 과반수가 절충 안인 추가 징계 촉구를 택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설명입니다. 징계 여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지만 최소한 심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상당수 의원이 공감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의총 결의 사항 중에서 이 전 대표 징계 촉구를 제외한 다른 안건에 대해선 표결이 아닌 박수로 의결하는 방식을 택해서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오늘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건 내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우리 그 결의안에 가서 나왔잖아요. 새로운 비대위로 간다, 뭐 징계한다, 뭐 이런 것들. 이준석 대표 징계권은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손을 들어서 의사 표현을 했어요. 약간 과반 조금 넘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비대위를 존속시키고 새로운 비대위까지 존속시킨다, 뭐 이런 내용에서는 표결도 안 했기 때문에 박수로 이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죠. 백가쟁명식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의 근거 마련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추인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추인 과정은 표결인지 박수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당의 중지를 모은 만큼 앞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꼬리털 뽑기식 인사교체입니다. 요즘 국민의힘만큼이나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곳 바로 대통령실인데요. 최근 내부 조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에 이어서 칼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면서 대통령실 내부의 인적 개편 움직임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이런 것들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진 직후 어제 정무수석실의 산하비서관 3명 중 2명이 이례적으로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였지만 여당과 대통령실을 잇는 가교 역할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당 내홍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물은 거라면서 해석을 뒷받침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편은 현재 진행형이고 수석급을 포함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대통령실 내 인적 개편 대상자는 10여 명, 주로 외부 인사들을 접촉해야 하는 정무와 홍보, 시민사회 수석실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의 인사 개편을 꼬리털 뽑기에 비유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교체로는 잘못된 국정난명상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무색하게 그동안의 인사 대참사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검찰 출신 육상시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조차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 대통령실의 감찰과 인적 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들이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셈입니다. 그동안의 인사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육상시에 대해선 문책이나 경질이 없다. 여기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언급한 육상시는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의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과 강희구 부속실장 등 6명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개편 대상자들이 대부분 비검찰 출신들이고 육상시를 비롯한 검찰 출신의 참모들은 개편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게 박 원내대표의 지적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 쇄신 대상자들이 쇄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해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인사라인 개편에 대해선 가능성이 낮다고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고강도 인적 개편에 착수한 대통령실. 꼬리 자르기도 아닌 꼬리털 뽑기라는 야당의 비판 속에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